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공부 효율이 안 좋아서? 동기부여가 안 돼서? 목표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예요.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부 시간이 너무 적어요. 뭐 물론 맞죠. 공부 시간 늘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순공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생 때 어디서 순공 시간을 재봐라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시간을 직접 재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분명 8시부터 24시까지 공부를 계속 하다가 잤어요. 시간은 16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충격을 받았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공부 루틴을 관찰하다가 각성도와 공부 저항이라는 개념을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 시간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대 심리학과에 온 다음부터는 심리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내 생각이 100% 맞았음을 알 수가 있었죠. 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뭐 이런 뻔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부 더 많이 하는 방법에 대한 대답이 공부를 그냥 더 하세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장담컨대 이 원리는 어디서도 못 들어보신 개념일 거예요. 오늘은 순공 시간을 늘리는 과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는 원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각성도가 학습 저항보다 더 높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공부 시간이 똑같은 제 친구 A와 B가 있었어요. 이 둘이 아침 시간은 조금은 달라요. A는 아침에 암기 공부부터 해요. 영단어도 외우고 탐구도 열심히 공부하죠. 인강도 들으면서요. 반면에 B는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비문학 지문부터 풀고 시작을 합니다. 어제 못 푼 어려운 수학 문제들도 풀죠.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요? 정답은 B예요. 왜냐고요? 아침은 각성도가 높은 시간이에요. 집중이 정말 잘 되고 이때는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A는 쉬운 공부를 하느라 중요한 시간을 썼지만 B는 제대로 어려운 공부를 했죠. 즉 A는 각성도가 높은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각성도와 학습 저항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각성도는 매 시간마다 우리의 집중력입니다. 각성도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바뀌죠. 그리고 학습 저항은 우리가 공부할 때 드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각성도가 학습 저항보다 높을 때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각성도와 학습 저항입니다. 우리가 공부 시간을 늘릴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그래, 각성도와 학습 저항이 뭔지는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데? 각성도와 학습 저항을 활용해서 순공 시간을 늘리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루 각성도 주기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각성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저항을 낮추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각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각성도 주기 파악하기입니다. 하루에도 각성도는 여러 번 바뀌어요. 이를 대략적으로 표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둘 다 평균적으로 똑같은 공부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각성도 주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처럼 배분을 잘못해 놓으면 실 공부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처럼 하루 각성도 주기에 맞춰서 공부를 배분하면은 그때는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 이 하루 각성도 주기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의지력은 한정된 에너지라는 겁니다. 심리학에 진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실험에서는 테이블 위에 초콜릿 쿠키랑 물을 담은 접시가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두 그룹 A, B로 나누어져서 A그룹에게는 초콜릿 쿠키만 먹고 B그룹에게는 물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퍼즐을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거의 풀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요. 근데 이때 결과가 흥미로운데 초콜릿 쿠키를 먹은 A그룹의 경우에는 평균 19분간 퍼즐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반면에 물을 먹은 B그룹의 경우에는 8분 만에 퍼즐을 그만둬 버렸어요. 포기가 빨랐던 거죠. 결국 맛있는 초콜릿 쿠키를 보고도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맛있는 걸 참아야 했던 B그룹은 오랫동안 퍼즐 풀기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는 의지력을 사용할수록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될수록 의지력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의 각성도가 낮아지게 되죠. 해당 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녁이 될수록 각성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근거는 진화론적인 주기입니다. 선사시대, 정말 과거 인류가 가장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은 식량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언제 식량을 구할 필요성이 가장 높아질까요? 배가 부를 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배가 부를 때는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편하게 쉬면 그만이죠. 인류가 식량이 가장 필요할 때,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러 나서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는 사실 공복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성도는 식사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소화가 진행된 이후엔 다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표를 다시 보시면은 점심 저녁 식사 후에는 각성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의 진화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사용하면 어떤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각성도가 낮은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직후랑 잠들기 전에는 학습 저항이 낮은 공부를 해야 되고, 각성도가 높은 아침 시간, 오후 중간 시간대에는 학습 저항이 높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학습 저항이 낮은 공부는 무엇이고
낮추고 학습 저항이 높은 공부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반복적이고 수동적이면 학습 저항이 낮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면 학습 저항이 높습니다. 학습 저항이 낮은 공부로는 단어 외우기, 인강듣기, 그리고 간단한 수학 문제 풀기 같은 것들이 있죠. 학습 저항이 높은 공부들은 국어 풀기, 응용 수학 문제 풀기 등이 있어요. 이 외에도 내가 과목에 대한 흥미가 높다면 학습 저항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될 때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는 해당 각성도 표에 따라서 공부 계획을 세워서 지키면은 공부 집중 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루 각성도 주기에 따라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부를 오래 하는 원리가 뭐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각성도가 학습 저항보다 높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성도가 학습 저항보다 높으려면 결국 각성도를 높이거나 학습 저항을 낮추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공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각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 몸이 전혀 깨어있지 않다, 잠들기 직전이다 하면은 공부가 될 리가 없겠죠? 각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포모도로 테크닉하고 환경 통제인데요. 먼저 포모도로 테크닉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포모도로는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25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는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왜 포모도로가 각성도를 높이는 도움을 주냐? 여기에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게 집중을 해서 주의력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각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성도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통제당하는 환경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항상 과신을 하죠. 오늘은 문제집을 한 권을 통째로 풀겠다, 아니면은 단어를 1000개를 외우겠다 하는 결심들은 사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버려요. 집에서 공부하다가 하루 통으로 날려버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통제당하는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제당한다고 해서 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는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럼 답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겠다는 압박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물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압박들도 전부 다 압박이죠.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해야 하는 곳에 가면 공부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터디 카페 같은 곳들이 있죠. 이런 곳에서 집중이 잘 되는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각성을 방해하는 것들도 막아야 돼요. 공부하는 곳으로 갈 때는 휴대폰을 아예 두고 가버립시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상황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각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성도가 학습 저항보다 더 높도록 관리하는 마지막은 학습 저항을 낮추는 거예요. 학습 저항을 어떻게 낮추냐?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목을 자주 바꿔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말 나쁘게 밝혀진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과목만 3-4시간씩 붙잡고 있는 건 진짜 최악이에요. 실제로 관련해서 심리학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요. 한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그룹과 여러 유형의 문제를 돌아가면서 공부를 한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최종 시험을 치러봤는데 거기에서는 집중적으로 공부한 팀의 정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돌아가면서 공부한 그룹에서는 63%가량이었다고 해요. 사실 심리학 결과 둘 사이의 학습 효율이 215%나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같은 과목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종류의 자극만 받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지루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학습 저항은 계속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한두 시간마다 과목을 반복해서 바꿔줘 봅시다. 특정 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과목을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학습 저항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은 7대3의 법칙입니다. 7대3의 법칙이 뭐냐면은 아는 거를 7, 모르는 걸 3의 비율로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심리학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부 상황을 자신의 현재 능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도전을 할 때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난이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잘 풀리면 자신감을 얻잖아요. 나 생각보다 잘하잖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공부 저항을 낮추는 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성공 경험들이 공부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풀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엄청 지루할 테고요. 하루 종일 1 더하기 3, 4 더하기 6 이런 덧셈만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30%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 모르는 내용들은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호기심과 동기를 끌어올려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막히거나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는 전체 30% 정도 내외로 유지하면 돼요. 교재를 펴고 오답률이 30%가 넘어간다? 이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걸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각성도와 공부 저항을 통해서 순공 시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각성도 주기를 파악해서 각성도와 공부 저항이 비슷하게 맞춰라. 두 번째, 각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모도로 그리고 통제된 환경을 활용해라. 세 번째,
학습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학습하고 7대3의 법칙을 적용해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꼭 이 내용들을 적용하셔서 공부 시간을 훨씬 더 2배, 3배로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제가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심리학을 배우면서 확신을 얻게 된 공부법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관련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